자, 우리 테마 3번은요. 민법 총칙에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죠. 바로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대리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표현 대리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현 대리에 대해서는요. 자, 시험에 언급되는 지문들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요. 만나게 될 그 지문들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표현 대리는요, 원래 출발 자체가 원래 무권 대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원래 출발 자체가 무권 대리인데, 그게 본인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바로 표현 대리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게 바로 표현 대리거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주장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는 사실, 요거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요. 표현 대리하고는요. 절대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예. 표현 대리의 성립은 대리 행위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나 전득자는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표현 대리는요 대리 행위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게 사실 이게 표현 대리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전득자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로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위조하거나 절취하여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표현 대리는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게 한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는 제도가 원래 이 표현 대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게 외관 작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할 외관을 작출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것은 민법 125조. 자, 민법 125조는요. 대리권 수요 표시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죠. 그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을 추단케 하는 직함이나든가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거. 무슨 대리다. 무슨 이사다 이런 식으로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승낙이나 묵인했을 때는 대리권을 수요한 것으로 봐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자,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 그러면 125조는 그 성질상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임의 대리는 당연히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법정 대리에서는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에는요. 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됐었죠.
자, 우리 126조의 표현 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126조나 129조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역시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125조는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고 126조, 129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11번 공법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요. 자, 공법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기본 대리권이 공법 행위에 관한 대리권일 때 요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 행위에 대한 대리권도 가능하다. 자,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많이 혼동할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에 있어서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이유가요. 대리권이 소멸된 후 소멸 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요. 기본 대리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된 후 소멸 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 했을 때 이럴 때는요.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고 거기에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월권 행위는요. 동종이거나 유사할 행위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언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바로 126조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한 행위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이것은 이제 공법적인 거죠, 그렇죠? 공법적인 등기 신청인데 만약에 월권 행위로 대물 변제를 했다, 이거는 사법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역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14번에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요것은요. 요 14번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요. 핵심 단어가 사수를 쓰는 겁니다. 사술. 자,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우리가 표현 대리라 그래도요. 표현 대리라도 그 표현 대리를 하는 자가 대리 행위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 할지라도 대리 행위 표시를 해야지만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4번 내용도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사술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리 15번을 보겠습니다.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본인이 상대방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처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16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 요건인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 행위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대리 행위 당시입니다.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6번 지문도요 시험에 언급이 되죠. 그렇죠? 대리행위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 사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표현 대리에 대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 같이 정리했습니다.